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세기 최대 승자로 여겨졌던 금융자본주의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의 국제금융기구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금융사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MF와 세계은행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7월 이때부터 세계 각국은 전후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논의의 초점은 화폐의 평가절하, 화폐의 가치가 계속 추락하는 것을 막고 또 자유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합국 4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뉴햄퍼셔주의 브레턴 우즈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영국의 케인즈가 제시한 케인즈안과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화이트가 제시한 화이트안이 집중 토론대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안이 1944년 7월 27일 브레턴 우주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브레턴 우주 기구로 통하는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이 두 기구는 1947년 10월 30일 탄생한 가트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의 3대 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이 세계은행은 원조가 시급한 나라에 장기 자본을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MF는 환율 안정과 국제 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금융기구의 출범으로 브레턴 우주 체제가 만들어지고요. 두 기구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세계 경제 권력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일대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협정에 따라서 영국 중심의 금본위 체제가 미국 중심의 금본위 체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화만이 미국 금과의 일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화와 기준 환율을 정해서 유지하게 됨으로써 환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또 세계 경제가 이른바 금본위제를 토대로 환율을 금값에 연동시키는 안정적인 고정환율 체제로 처음으로 환율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죠.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 유통량의 7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금본위 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금본위 체제의 고정환율제를 토대로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조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정환율제는 왜 폐지되게 됐을까요? 브레턴 우주 체제는 1960년 들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1964년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는 미국을 국제수지 적자 국가로 탈바꿈시켜 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달러와의 과잉 보유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달러 유동성 증가는 달러화에 대한 신용도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해외 공식 달러 보유고가 미국이 보유한 금 재고량의 3배를 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달러와의 폭락으로 교환해줄 금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달러 교환 제도의 결함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로 인해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리는 기축 통화의 유동성과 그리고 신용성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기야 1913년 독일 연방은행이 달러화의 그 고정 환율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을 중지하는 단환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고정 환율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킹스턴 체제는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결국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미국은 킹스턴 체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체제를 재편했던 브레턴 우주 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킹스턴 체제에 따라서 고정 환율제가 변동 환율제로 바뀌게 되고요. 자본 이동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 특히 투기적 자본이 이동하는 금융의 세계화를 몰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또한 공공채무의 증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신자유주의의 금융세계화가 밀물듯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동환율제의 실시에 의해서 환율은 시장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수급,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동시에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과 같은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탐닉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금융의 중추 역할을 한 곳이 바로 IMF와 세계은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IMF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IMF란 1945년 세계 무역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IBRD, 즉 세계은행과 함께 1947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코소보가 가입해서 가입국은 현재 186개국이 되었습니다. IMF 회원국들은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의 변동 범위를 확정하고 할당액을 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25%는 금이나 또 미국 달러로 납입하게 되어 있고요. 75%는 자국 통화로 할당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신협정에 따라서 금에 의한 납입은 SDR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권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IMF가 인정할 경우 다른 회원국 통화나 또는 자국 통화로도 납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가 자국 통화의 안정을 유지할 경우 기부한 금과 달러화를 다시 IMF에서 빌려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 위기 때 IMF에서 이 할당금을 빌려 썼습니다. IMF에서 자국의 전체 할당금의 125%까지 빌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은행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가 국제 외환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세계은행은 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1946년 설립됐습니다. 주로 가맹국의 정부와 기업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개발국에는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금리가 5 내지 6%의 이율로 융자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과 중진국이 주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5년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1970년 대표 이사국으로 선임됐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국제금융기구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유럽에서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라고 하죠. 가 등장합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ADBG가 등장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미주개발은행 IDB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국제금융기구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